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그냥 사업가로만 알죠. 그런데 만약 그가 스스로를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비디오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머스크를 세상을 바꾸려는 CEO가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의 규칙을 깨려는 해커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생각에 한번 푹 빠져보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현실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든 엄청나게 정교한 비디오 게임 속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근데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열쇠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머스크는 이 아이디어를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믿음이 그냥 철학적인 농담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 같은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코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아이디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머스크는 대체 왜 이렇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생각,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걸까요? 그의 논리는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과 40년 전 비디오 게임이라는 건 그냥 막대기 하나랑 점 2개가 전부였어요. 퐁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실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래픽의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이런 속도라면 현실과 완벽히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건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문명이 우리밖에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사는 첫 번째 존재의 확률보다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수십억 분의 1. 이게 바로 머스크가 우리가 진짜 현실, 그러니까 베이스 리얼리티에 살고 있을 확률이라고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가 이 가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좋아요. 세상이 게임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게임의 규칙, 즉 세상의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방법을 씁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제일 원리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들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면서 관습, 즉 사용자 매뉴얼을 따를 때 머스크는 모든 걸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 말하자면 소스 코드까지 분해해서 딱 하나만 묻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이것이야말로 게임의 겉모습이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을 파고드는 진짜 해커의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럼 이제 이 해커의 사고방식이 그의 회사들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표가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스페이스X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화성으로 가는 거대한 로켓,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멋진 모습일 겁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스페이스X의 진짜 미션일까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이란 렌즈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인류가 지구라는 단 하나의 하드 드라이브에만 존재하는 건 프로그래머 입장에선 단일 실패점, 즉 한 방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임무는요, 인류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의 백업 파일을 화성이라는 다른 서버에 만들어두는 거예요.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인류라는 프로그램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세련된 전기차 만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끄는 회사.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표죠. 하지만 머스크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테슬라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여기에도 더 깊은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이라는 건 말하자면 비효율적인 레거시 코드예요. 테슬라는 이걸 그냥 버리고 배터리와 전기 모터라는 물리학의 제1원리에 기반해서 운송 시스템의 코드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짜는 작업입니다.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리팩토링하는 거죠. 그리고 뉴럴링크가 있죠. 겉으로 보기엔 마비 환자를 돕고 뇌질환을 치료하는 정말 인류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의료기술 회사잖아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대담한 베팅일지도 모릅니다.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뉴럴링크는 훨씬 더 거대한 게임의 일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게임 속 캐릭터라면 인공지능 AI는요,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존재, 즉 우리보다 상위 레벨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뉴럴링크는 인간이 AI한테 지배당하는 그냥 NPC가 되지 않고 오히려 AI와 하나가 되어 이 게임 엔진의 일부가 되려는 뭐랄까 초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머스크에겐 현실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단지 아직 코드를 못 찾았을 뿐인 상태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 이 게임의 엔딩은 대체 뭘까요? 머스크는 왜 이렇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킹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의 모든 행동은 몇 가지 핵심적인 게임 규칙을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룰, 어떤 일이 있어도 게임 오버는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기후변화나 AI 같은 멸종위기에 집착하는 이유예요. 동시에 이 게임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의 도시를 세우는 건 이 시뮬레이션에 거대한 확장팩을 출시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실패는 두려워할 게 전혀 아닙니다. 게임에서 죽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에서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을 만들기 위한 아주 귀중한 데이터일 뿐이니까요. 머스크의 이 한마디가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만든 전제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 지루한 것보다 재미있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류의 임무는 이 우주라는 게임을 최대한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머스크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순간 우리가 현실의 벽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제약들이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게임의 변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이야말로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킹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세상의 규칙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플레이어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코드를 이해하고 규칙을 다시 쓰고 게임 자체를 바꾸는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